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자, 취업이 좀 어려워지고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또 많아지고 네. 해외 경험이 머나먼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정말 그 해외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또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걸 또 사람들이 다 알아서요. 그렇죠. 뭐 해외 취업하면 연봉도 쑥쑥 올라가고 그런 예. 사례들 우리 잡정보센터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성공 사례들 보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밝은 곳이 있으면 명이 있으면 또 암이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어두운 그늘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무턱대고 하셨다가는 이게 또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을 만한 곳이겠거니 하고 맨 처음에 뭐 설명회와 특강만 듣고 뭐 1,000만 원 넘는 큰 비용을 지불했다가 이렇다 할 도움도 못 받고 회사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취업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빚어지는 부작용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쌈짓돈을 꺼내는 경우 많은데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좀 속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더라만 얘기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래요. 사자가 판치는 세상인데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곳에 비용을 지불하면 취업준비생들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버리고 마음의 상처만 키울 뿐 아니라 취업 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을 후벼파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만 보지 마시고 친구들 다 모아서 아침에 잡정보센터 같이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보고 나만 붙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이런 마시고요. 놀부심보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취업하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혼자만 몰래 보지 마시고 잡정보센터 함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취업 사교육비 얼마입니까? 비싸겠죠.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저희요. 네. 저희 제로기 제로. 때문에 예,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저희 잡정보센터 오늘도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가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치면 안 될 공채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가을 특집이죠. 가을의 전설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간사님, 비싼 분이에요. 비싼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싼데 나오셔서. 이런 감사합니다. 오프닝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놀랐지만 가성비 있게 오늘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가성비 가보겠습니다. 있게. 네. 자,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계속 뭐 서류 갈수록 받으려고. 얼굴이 좀 피네요. 얼굴 핀다고요? 한동안 좀 힘들었을 때보다 좀 예. 나아졌습니까? 약간 예. 붓기가 빠진 것 같아요. 붓기가 마셨다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외모에서도 가성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준비하면서 함께 활기차게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벌써 10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빨리 공채를 시작한 기업들은 이제 면접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서류 전형을 쓸만한 대졸 공채 전형이 있는 기업이 꽤 있는데 공채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좀 많이 고민을 하셨죠? 예, 저희는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되는 대로 나오시는 거 되는 대로 아니시죠?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준비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의 의도도 있고 예. 이게 면접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인적성이 이제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번 주에도 안내드릴 기업들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가을의 전설과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코치님 오늘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KCC를 준비해왔습니다. KCC. KCC. 그렇군요. 그래, 그러면 예. 이쯤에서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 KCC 공채 합격 전략 좀 살펴볼게요. 함께 김하연 알아보시죠. 캐스터. 예. 네, 오늘은요 2017 KCC의 하반기 공채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인데요. 네, 10월 18일 수요일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일요일 자정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부문은요 크게 관리와 생산, 기술, 영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관리 부문은 총무와 회계, 물류, 생산 지원, 구매, 영업 지원, 전산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무기, 유기, 실리콘, 소재 생산, 안전 환경과
품질, 공무 부문 신입사원 모집하고 있고요. 기술은 무기와 유기, 실리콘 소재 기술, 기술 지원 부문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국내와 해외 영업, 판촉 디자인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2번은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으시면 됩니다. 3번 항목입니다. 지원 분야에 준비한 과정,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고요. 4번 항목은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KCC 공채 합격을 위해 각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의 2017 하반기 채용 공고 김한 캐스터의 목소리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채용하는 직무가 상당히 많군요, KCC. 네. 예. 되게 다양하고 많고요. 회사의 사업의 특징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축자재, 단열재 같은 건데요. 예. 이쪽에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뭐 생산이나 기술에 무기, 유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건축물 화재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갖고 작년 초에 이제 김상희 의원실에서 해서 건축법 발의가 됐어요. 일부 개정안이 돼갖고 기존에 있는 건축주의 일반적인 샌드위치 패널, 그러니까 두 개의 철근 구조 안에 단열재를 넣는데 이 단열재의 구성이 무기 단열재 있고 유기 단열재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 무기와 유기를 말하는 게 바로 요 지금 채용 공고에 안에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당연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TO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그 밖의 직무들 영업, 뭐 관리 각각의 부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채용 규모는 또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상반기 때 여기가 세 자릿수로 인턴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은 한 80% 선에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많이 때문에 되는군요. 예,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공채로 뽑고 있고요. 두 자릿수 채용이 있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 때 인턴 전환을 고려한다면 한 70명 선, 80명 선까지도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그 주요 대기업들, 특히 그룹사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과 KCC의 공채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있을 것 다르고요. 같아요. 예, 두 가지 정도가 다른데 일단 첫째는 영어 점수입니다. 여기는 영어 점수를 두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토익 700 이상 혹은 토익 700에 준하는 토플 점수 혹은 뭐 탭스 점수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을 토익 좀 점수. 보는군요. 근데 토익 700은 사실 스펙이라기보단 정말 최소한의 조건을 뭐 그러긴 다른 것이기 합니다만. 때문에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점수가 점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은 700 이상,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점수 이 두 가지가 같이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좀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네. 대부분 대기업들은 뭐 서류는 전체 채용에서 뭐 한 10배수에서 많게는 20배수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는 5배수에서 한 7배수 정도로 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형의 특징이 있고요. 면접 전형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원 직무들 좀 보니까요. 이공계열, 특히 화학이나 화공에서 좀 지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직무 선택에 있어서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화학, 화공 쪽 분들, 뭐 재료 쪽 이런 분들은 고민 없이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전공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시는 게 좋고요. 예. 다만 이분들 중에 본인의 학점이 좀 많이 낮다거나 내용은 아는데 이게 실제로 구체화돼서 내가 일을 하는데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업은 이해하는데 내가 내 역할을 엔지니어로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영업 쪽에 대한 지원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 영업사원이야말로 거래선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건자재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사나 이런 쪽들과의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단열재라던가 간단한 제품에 대한 안내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공 지식이 있는 영업사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네. 그 영업하면은 뭐 인문계 쪽만 네. 얘기했었는데 이공계도 네, 직무 그럼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전공에 대한 철폐가 능력이기 있거나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 이공계신데 뭐 RT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하면 좋겠네요. 아주 좋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저희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과 강점을 기술하는 게 1번이었는데요. 성장 과정, 강점, 뭐 다른 데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좀 다른 봐야 점은 될까요? 없는데 여기서 채용 설명회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인사팀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제발 납득이 가는 자소서를 써달라고. 납득이. 네. 납득이. 납득이. 그렇죠. 조정석 씨죠. 이게 떠오르네요. 납득이죠. 또 납득이. 아, 납득이가 나올 줄 몰랐는데요. 납득이 가는 자소서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틀에 박힌 이야기의 구성은 좀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만 묻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과 강점을 같이 묻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성장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이 내 강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전체 자소서 항목들을 봤을 때 이쪽은 태도나 마인드, 성향적인 측면의 내 강점을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태도나 마인드, 성향의 강점이라 하면 남과 함께 일을 한다거나 거래선과의 어떤 대화상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기술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소지가 있을 텐데요. 좀 가이드를 짧게 드리자면 나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한다거나 과잉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 지식을 잘 쌓아왔고 공부 열심히 했고 묵묵히 했어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야지 내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뭐 어디 뭐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단열재를 이해하고 뭐 내가 지식을 배운 걸 실무에 적용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과 밀접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랑 연관을 짓는 성장 과정을 적을 때 너무 막연하고 뻔한 얘기를 좀 부풀려서 그런 단점들을 이런 KCC나 하우시스 이런 데 지원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그런 점만 좀 감안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성장 과정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온 것 이런 걸 쭉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가지 이벤트를 쓰는 게 그렇죠. 좋을지 궁금해요. 공부를 했다 해도 연관이 없는 뻔한 얘기를 좀 나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빠진 채 내가 공부한 것만 나열하면 나의 학업 과정을 정리한 거지 성장 과정을 적은 건 아니니까요. 학업 배운 것 중에 특히 어떤 과목을 통해 이쪽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네. 아니면은 뭐 이쪽 분야인 이런 게 필요함을 알고 거기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 성장 과정 혹은 학업 뭐가 됐건 연관을 지어서 구성을 하여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구성이 필요하겠고요. 그 회사 입장에서 좀 이렇게 집요하고 끈기 있고 좀 네. 독한 끼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근성 있는 예, 거. 근데 이제 그 근성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이공계면 이공계스럽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해외 봉사라던가 본인이 갖고 있는 동아리나 학회 얘기를 쭉 과정을 보여주면서 나열하면 안 너가 되고. 한번 독해해 볼래? 리딩 컴프레hen션 이렇게 독해를 요하게끔 이야기가 쭉 그냥 무슨 건자재 한번 쭉 보여주듯이 쓱 도료 보여주듯이 이렇게 쓱 보여준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본인 왜냐하면 요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네네. 이해될 수 있게. 예, 매우 그렇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가 강점이 제대로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그 강점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 과정을 좀 조금 연결이 되면 좋겠고. 매우 좋고요. 연결이 그러니까 되면 제일 좋겠고. 좋은 건 첫 번째 초반에는 이제 내가 어떤 ING가 캐치프레이즈식으로 명확하게 소제목이나 첫 문단에 한 2줄 정도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성장 과정이 나와주고요. 이게 어떻게 기여할지 안 할지를 적어주는 것. 이 강점이 기여하는 것. 네. 난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런 과정 통해 구체화됐고 이 강점이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 강점이 도움이 될 거야가 글자 수가 모자라면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 감안해서 적어주시고요.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 여기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 면접을 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문항 하나하나 가지고 일일이 묻고 답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 1번 문항을 일반 기업체들 적듯이 경험 하나를 스토리텔링으로 쫙 나열했다간 면접 때 질문의 난이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점이 뭔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1번 문항이 적혀 있으면 면접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게 입사 이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을 대충 성장 과정을 적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왜 본인의 강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어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만큼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면접 시간에 답변의 수가 줄기 때문에 면접을 헤아리는 어떤 성장 과정 작성도 요구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KCC 지원 동기와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로 굳이 뭐 해석하자면 입사 포부 이런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쪽이 맞는데요. 다만 이 포부를 말할 때 하셔서는 안 될 두 가지 표현, 적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예. 거. 예. 지금 얘기도 있지만 one and only란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원앤 온. 예, 회사에서 추구하는 one and only.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 경영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초일류 기업, 바로
회사의 어떤 비전인데 이걸 그대로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낯설고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 속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비전 그 자체를 보고 내가 뭘 해줄 건데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너네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할 일이 전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회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보여줬거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친구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대충 지원했던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이번 문항 포부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작성이 좀 돼주셔야 됐고요.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를 정의내릴 줄 알아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막연하게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을 인턴을 통해 길렀으므로 잘할게요 보다는 너네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회사에 필요한 구성원의 조건은 저런 거니까 저런 거에 맞는 걸 난 앞으로 살려서 이렇게 키워나갈게. 이런 좀 이해가 되는 연결고리가 있는 구성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회사 얘기는 회사 얘기대로 내 얘기는 내 얘기대로 따로따로 작성하는 약간 뻔한 느낌의 포부는 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번 항목 살펴보면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공계, 인문계 나눠서 우선 이공계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무래도 이공계생들은 뭐 전공 위주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예, 전공 위주로 작성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전공으로 이해한 게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과정까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죄송한데요. 그 네. 성장 과정이랑 다른 게 네. 뭐예요? 성장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태도나 성향, 마인드적인 면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남과 함께 일하는데 강점이 되는 거라면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 처리할 수 디테일한 있는지. 거예요? 그거 비교하자면 좀 더. 태도냐 역량이냐의 차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이를테면 성장 과정에서 지식적인 면의 관여도를 얘기했다면 3번에서는 그 지식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경험이나 특정 과목을 언급하면서 이게 업무 내용과의 연관을 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1번에서 태도나 마인드적인 얘기를 했다면 3번에서는 그때 못했던 지식이나 태도, 지식이나 역량 얘기를 같이 버무려서 작성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상경 계열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3번 항목 작성하는데 좀 유념할 만한 게 더 많을 것 같은 게 이제 이공계보다는 어떤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런 경험은 좀 배제해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게 있을지. 일단은 보여주시죠. 네. 이제 KCC 이제 익숙하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네. 농구팀으로 익숙해갖고 전 예. 농구 전주 KCC. 허재 선수가 떠오르고 그렇죠. 뭐 이런 영국 열분대. 전주 KCC. 예. 원주 동부 나중에 갔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이쪽에서는 B2B 영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B2B 영업에 필요한 구성원의 조건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느낌으로 뭐 신뢰를 줄게요. 뭐 내가 영업을 이해하고 있어요. 나만의 영업을 대충 정의 내리고 이거를 과거의 어떤 경험, 봉사활동, 알바, 뭐 고객을 상대하고 이해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 영업을 잘한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업계에 대한 현황을 2문장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현황을 기사에서 긁어오면 안 되겠고 특정 제품을 소개해서도 안 되겠어요. 이를테면은 뭐 건자재 새로 나온 것 중에 네이처 글라스울 뭐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혹은 광고를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다는 식의 뻔한 접근도 곤란하겠고요. 하우시스 제품이라 헷갈려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단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어설픈 이야기를 마무리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된 과정을 들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막연하게 영업을 하고 싶지 않고 제대로 신뢰받는 영업사원의 조건에 맞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이어왔다라는 식, 다음과 같은 경험 아래 내가 이 조건을 길러왔다는 얘기가 꼭 이 3번 문항 안에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B2B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나 네. 선배가 있다면 되게 도움 많이 되겠네요. 매우 좋죠. 근데 그 선배들이 어디 있을까요? 선배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채용 설명회도 많이 하는 회사가 사실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가봐도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게 본인들만 이해하는 얘기들이 맞아요.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근데 이미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나와 있는 건데 따라서 좀 수고스럽지만 다른 과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외부 자료들이나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좀 어느 때보다 요구될 때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게 B2C 기업,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많이 항상의 글을 많이 쓸 수 있는데 B2B에서는 확실히 그런 어떤 뜬구름들이 싹 제거된 것 같기도 하고 필터링이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는 친구만 아는 거고 모르는 친구는 확실히 제거되는. 그만큼 지금 시기도 그렇고요. 확실히 회사가 제대로 된 정말 원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분들이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9월 달에 공고가 났었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10월 말인 점을 감안한다면 진짜 백의 인재를 선호한다는 느낌은 친구들, 그럼 노리고 있는 친구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3번 항목에서 뭐 이공계생들에게 또 조언해 주실 만한 거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예, 뭐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야 할 얘기라기보단 남과 똑같은 얘기를 적고 있는지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공 지식에 대한 내가 관여도가 높다, 통찰력이 있거나 분석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 많이 적을 텐데 그거를 적을 때 그 역량이 어떤 계기를 통해 길러졌다거나 이 역량이 어디에 도움이 될 것과 같이 2차, 3차적인 이야기가 나와주지 못한 채 그 강점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경험 기반의 서술은 좀 곤란하겠고요. 확실히 그려질 수 있는 이야기, 기여도면 기여도, 이 역량이 어디에 도움될지에 대한 이해도면 이해도, 이렇게 좀 확실한 얘기가 나와주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번 항목입니다. 예. KCC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려는 항목입니다. 뭐 한 가지 선택해서 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인재상 나와 있는 걸 그 자체로 적어서는 안 되고요. 네. 패러프레이징을 해주거나 나만의 표현으로 재정의 해줄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의를 해야 예.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인재상에 맞게 나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겠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인재상을 나는 이러한 식으로 이해했다. 오케이? 이러한 인재상이 이해됐고 이해된 나의 경험은 이러했다. 스스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석을 임의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당 해석을 인재상에 나온 키워드를 패러프레이징 단어를 교체해 주든지 해당 단어가 나의 어떤 경험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연관에 맞게 표현을 새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를테면은 여기 인재상 아니면 핵심 가치들을 봤을 때 뭐 성실, 열정 이런 쪽의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럼 열정이면 열정보단 도전으로 하자. 뭐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는 수준이 아니라 도전은 도전인데 그 도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좀 더 구체성을 그렇죠. 띈 단어. 뭐 목표를 잡고 계획해서 실행하는 쪽의 도전인 건지 아니면 혼자 일하는 여러분이 지금 노무사나 무슨 변리사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성원으로서 전체의 목표를 전체의 도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의 의미를 알고 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세분화하고 단어를 교체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해준 뒤에 내 경험과 같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좀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그 차 코치가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끼지 마라. 절대 안 베꼈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특히나 B2B 기업에서 잘 모르는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베끼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구나, 잘 알지 못하는구나를 그렇죠. 알 수 있는 척도인 것 같아요, 그죠? 매우 그렇고요. 제 지인분이 예전에 여기 CM 중에 이제 발코니 창 DJ DOC거든요. 요게 자소서에 정말 많이 나왔대요. 랩까지 하고 있는. 그거 한 줄만 들어도 이미 제끼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베끼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여기는, 보통 예.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군요, 확실히. 그렇게 베낀 친구들과 뭔가 좀 바꿔서 하는 친구들과의 그만큼 차이, 우리랑 밀접한 경쟁력. 곳들은 행간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자소서 파악이 있다면 서류 단계에서 여기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앱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이 이외에 예. 또 KCC 입사 지원에서 취준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석사 네. 소지자라든가. 뭐 석사 소재자분들은 확실히 자기 연구 주제나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냥 편하게 적어주시면 면접 때 물어보는 툴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좀 키워드화해서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이걸 이 주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가 아니라 이쪽 분야와 연관이 있는 연구 주제를 했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소제목 아래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좀 더 면접 볼 때 면접을 헤아리는 어떤 구성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박에서는 당락이 갈리는 게 좀 어떤 거? 학교예요? 학교 차 아니면 뭐 아닙니다. 글과 실제 그 친구의 면접 때 모습이 달라질 때 좀 갈리고요. 면접이 중요하군요. 면접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없는 식의 연구 주제를 넣었다간 탈락이 쉽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이후에 그 전형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뭐 어떤 특이할 만한 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인적성이 있고 면접을 한 번 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인적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G사트나 LTEC과 같이 좀
조금은 평이한 식의 인적성과 문제를 괴를 같이 하고요. 영역에 대한 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편이 아니고요. 평소에 타기업 인적성 준비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면접 전형도 좀 살펴볼 텐데요.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면접은 주제가 이제 주어지고요. 네. 해당 주제 가지고 10분 정도 정리할 시간을 드립니다.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은 R&D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 질문 그 자체를 묻고 있고요. 이를테면 전공 질문이라 하면은 본인의 전공에 따라 뭐 세분화 시킨 다음에 특정 용어를 묻는 용어식의 어떤 해설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본인의 전공 지식이 업무 상황에 어떻게 결부되어서 이게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지까지 기대 효과를 묻는 식의 어떤 PT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T 면접. 예, 그렇죠. 그리고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상황 역시 주어지되 회사의 업계의 현황이라던가 특정한 어떤 상황들 혹은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묻는 그런 큰 테마 아래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임원 면접까지 그러니까 면접이 한 번이니까 그렇죠? 네. 한 번이니까 치르게 되면은 KC 채용 전형이 마무리되는 건데 지원자분들이 이제 뭐 특히나 뭐 유의할 사항이라든가 조언 같은 거 있으면 좀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는 이미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미지. 네. 예,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근무 가능자라는 걸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이걸 적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합격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가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가? 공장이 어디까지 있냐면 목포까지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 19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쪽 공장에 당연히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만 다른 것처럼 사실 처음 갔을 때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 공장을 가보면 울산 이런 데 가보면 막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허허벌판에 예. 아무것도 없고. 뭐 회식은 무슨 어디 뭐 빙고 호프 막 이런 데서 회식을 하고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적응이 힘든데 억지 춘향을 했던 분들은 좀 맞겠다라는 포석도 되고요. 또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풍기는 느낌은 강남, 서촌 확실하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스웨그 계세요. 있는데. 예, 스웨그가 있고 그러니까 외모에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그 묻어나는 분위기란 게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반하는 분이 와서 내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라고 억지춘향으로 우기면 좀 안 되는 것도 유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인성 면접이 길어야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정해져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면접이 한 번이어서 굉장히 많은 네. 걸 좀 물어보긴 하겠네요. 그죠? 많은 걸 물어보되 필요한 질문만 하겠다는 거겠죠.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 중에 내가 좀 대략 적었던 것들 있죠. 이를테면 큰 도움을 드리겠다. 이건 나의 어떤 역량의 한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적혀 있는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저기 화공과인데 왜 영업 지원했니?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리스키하게 질문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다른 어떤 기업보다 중요하겠죠. 물어볼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답을 해줘야지 그 답을 못한 채 대략적으로 말을 좀 흘린다거나 이상한 비유를 든다거나 어설픈 자기소개를 해서는 곤란하겠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의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요. 시키는 일을 제대로 묵묵히 하는 지원자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접근을 좀 하진 못한 채 좀 내가 그냥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회사를 뭐 끌고 가겠다. 아닙니다. 이미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한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새로 캐내기보단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더 극대화시키고 발전하는데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묵묵한 지원자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나 혼자 튀기보단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회사의 인재상에도 보면 조직 방향과 일치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점 꼭 잊지 않고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지라는 것도 외모 생김새보다는 좀 무던하게 일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방에도 갈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외모를 너무 세련된 거하고 지방은 또 안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미지가 비록 세련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력이나 경험을 말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반전. 대화를 해보면 반전이란 게 있죠. 자, 방송 보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말을 잘하죠?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당연히 듣고 싶으신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니까 잘하는 거겠죠. 역으로 말하면 지방 근무에 대한 갈증,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에 대한 관심을 역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이미지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할지라도 속 깊은 지원자의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의 특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방 근무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주변에- 정직도를 요구하죠. 네. 그렇죠. 주변에 네. 그런 거 된 친구들 중에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한다든가 이게 똑같이 다 뭐 저는 지방 근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온몸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받쳐 뭐 이런 얘기 몸을 받 이런 얘기 할 텐데 네. 그게 이제 와닿아야 될 테기 때문에 그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사 이후에 이런 노력까지 얘기하면 오늘 한 11시 반까지 좀 말씀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입사하신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민이 막상 사업장에서 한 4, 5개월 일을 하시면 무조건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일단 내부에 내 얘기를 좀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선배 한 명을 꼭 포섭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회사의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직무 순환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4년에 한 번씩 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그 순환 제도가 있거든요. 직무 순환 제도 등을 고려해서 좀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을 잘해야 옮겨줍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못한 채 그냥 몰라요, 힘들어요 이렇게 해갖고 누가 옮겨주겠습니까?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있는 친구긴 한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어한다면 일정 부분 업무를 익히게 한 다음에 유관 부서나 본사 쪽으로 옮겨서 다른 업무에 좀 쓰임을 받게 하자. 인재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건 인사팀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현실적이고 확실한 접근이 필요하지 막연하게 감정에 치중한다면 영원히 목포에 머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근데 어쨌든 이 시기 때 여기를 아까도 얘기한다시피 여기를 지원한 친구들은 또 노리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인데 다양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이어가고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한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규모가 큰 단위인데 채용을 이어갔다는 건 정말 제대로 된 지원자를 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대충 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번에 여기 한 군데 지원해서 그치지 마시고요. 유관 기업들 혹은 건설사 채용의 인턴 채용들도 아마 연말 정도에서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 연계한 지원 등을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문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진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업들이 뜨고 있는데 지금 이런 KCC 같은 것들을 내 영업적인 어떤 면모만을 어필해서는 곤란하겠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이를테면은 SNS 마케팅이나 대략적인 어떤 영업이란 단어 아래 좀 작은 단위로 뽑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냥 본인이 지금 하드에 있는 그 내용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업에 대한 명확한 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영업을 해야만 결과가 좋다는 어떤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자소서가 묻어나야 금방 작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하는 건 아직도 본인의 자소서가 5일, 6일에 하나가 쓸까 말까 한 그런 점 때문에 본인이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타겟팅된 회사를 회사별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업을 이해한 채 자소서 작성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글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 KCC 공채 합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접장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해외 취업의 길을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잡전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오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봅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중구 중앙동 소재의 국제물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동윤물류입니다. 채용 분야는 물류관리 및 격리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로 물류와 격리사무를 배우면서 근무하실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물류 및 무역학, 유통학 관련 전공자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면서 근무할 분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옥남동 소재의 도금 등 금속 종합 표면 처리 회사인 주식회사 동진금속입니다. 채용 분야는 영업 및 납품운전원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 구직자 중 학력 무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으로 차량 운전 및 기계차 운행 가능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자는 임금 협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인 구인기업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창원고용센터 전화 055-239-094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창원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인 채용 정보니까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덕진 새마을금고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곳으로 창구 업무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창구 및 출납 사무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상용직 전환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10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개월 계약직 후에 상용직 전환 검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원광 효도요양병원입니다.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곳으로 요양병원에서 심사, 재활 및 정돈관리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4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3교대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경력이 없으신 간호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세계를 관쳐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 이분과 함께라면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 취업 전문가이신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뭐 요즘 바쁘시죠? 여전히 바쁘시겠지만 요즘 아니요. 뭐 어떤 게 또 주테마입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요즘. 안 바쁩니까? 네, 네. 우리 청년들 만나고 네. 뭐 멘토링하고 음. 네, 제가 일을 많이 좀 내려놔서 유정석 대표님이 뭐 같이 한다고 그러던데 크게 뭐 예. 이 동북쪽 뭐 학교들. 우리 그 11월 7일 날 있습니다. 서울 네. 동북 지역의 10개 대학에서 그렇죠. 그 취업 그 전문가들 릴레이 특강을 하는데 10개 대학이 다 모이는데요. 저는 못 갑니다. 같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이게 원래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하. 11월 7일 날 대구 달서구청장님과 예, 또 뭐 대구시의 그 달서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아유, 참. 이 취업 특강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만들어야 돼서 네. 시에라 선생님이 분신사발을 해서 뭐 하나 좀 이렇게 한 10명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바쁘시군요. 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써니 요엘입니다. 네, 요즘 아주 매일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께서 그 지난주에 해외 취업을 그 한 청년들 중에서 173명이 그 행방불명이다 이런 뉴스를 저희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 정색해도 돼요? 예, 정식 자, 정색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저희 방송을 보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어. 맞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그 코트라와 K무브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는데 2014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K무브 사업의 결과에서 173명이 행방불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 뭐 행방불명이 그냥 집에도 연락이 안 되고 현지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소재 보세요, 파악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뭐 정확하게 저도 뭐 확실하게 뭐 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런 173명의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감잡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K무브 사업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발판 역할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죠. 해서 한국을 벗어나죠. 도망가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국내 취업도 어렵고 뭐 M4 세대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도피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서도 힘들어지는 적응도 거죠. 안 되고. 그럼요. 잘하시잖아요. 저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그렇죠. 살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도피한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그렇죠. 저는 어떻게든 이제 버티려고 살아남았죠. 해보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해외 취업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점을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 바꿔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되게 같습니다. 중요한 말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K무브를 통해서 해외 취업하는 청년들 늘어나고 있는데 K무브 취업을 통해서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처럼 좀 잘 준비해야 뒤늦게까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야 이런 행방불명, 이런 일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모 특정 정부 기관에서 하는 해외 취업 그 패키지 사업에 제가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하러 갔어요. 맞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강의만 맡았습니다. 강의만.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이미 해외 취업에 내정이 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 다 실패할 것 같았어요. 이 173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하나가 될 수 있을 듯한 느낌이 거기서 딱 들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서 뭐 이미 뭐 내정이 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해외를 갈 때 어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안내해드렸잖아요. 필수 체크리스트, 목적성 설계, 해외에 나갔을 때 1년에서 5년 뒤에 내 미래 직업군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제가 8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친구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똑같죠. 일단은 국내 취업이 어려우니 해외 가야겠다. 내 전공과 내 미래 직업군 진로 직무 방향성 없습니다. 물어도 잘 대답 못하고. 네,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근데 이 회사 왜 가니? 그냥 조건도 좋은 것 같고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 뭐 급여도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니? 아니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아니 여행이라도 안 가봤어? 여행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국할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죠. 100% 실패합니다. 딱 저희가 까놓고 얘기해서 대표님께서 그때 불법 체류자 신분 때 딱 처음 갔을 때 우리가 환상을 갖고 갔는데
맞닥뜨린 현실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 손에 보면, 저 보세요. 예, 저 흉터 있죠. 그 있네요. 예, 네. 있죠. 칼 좀 찢었어요? 아니요.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든 뭐 불법이라도 돈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 벌다가 뭐 이런 쇠파이프 같은데 이렇게 땅에 박는 일을 하다가 이 쇠파이프에 흙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파이프를 잡고 있고 옆에 분이 수돗물을 붓고 다른 옆에 분이 이렇게 제 새끼 손가락만한 쇠꼬쟁이로 찌르다가 제 손을 푹 찔렀어요. 예. 그리고 이걸 꼽아놨었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혈관이 터졌죠. 피가 엄청났겠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911 이머전시 카를 불렀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레스큐 911. 처음 타봤습니다. 탔는데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이미 병원을 가면 기록이 남죠. 그렇죠. 그러면 추방을 당하죠. 그렇네. 그래서 이제 물어서 한인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을 이제 교회에서 의사 하셨던 분을 찾아서 1시간 반 동안 저 혼자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여기 치료하고 맞고 지혈을 한 다음에. 그렇죠. 지혈을 하고 이렇게 우리 운전석에 보면 손잡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손수건을 이렇게 묶고 혼자 1시간 반을 운전해 가서 이 치료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포기하고 싶죠. 예,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때 참는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네. 예, 그러면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슬픈 스토리를. 근데 진짜 독한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이게 쉽게 접근했다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멋진 분이 또 나오셨네요. 네. 예, 분위기를 바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케일린이라는 기업에 입사하게 된 이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의준 씨 먼저 해외 취업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축하합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이 의준 씨가 캐나다에서 저희 방송을 많이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직접 오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 복귀한 지는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성공 취업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먼저 수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이제 졸업 후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1년간 근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세계로 좀 무대를 펼쳐보고자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이제 또 1년짜리. 1년짜리. 예, 거의 근 1년. 예, 근 1년짜리. 예. 예.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어학연수도 하면서 이제 해외에도 좀 취업에 관해서 취업의 문이 굉장히 넓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죠. 한국 직업방송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양질의 좀 컨텐츠도 좀 쌓고, 그리고 그렇군요. 잡코리아에 나오신 이제 박창규 대표님의 실시간 멘토링을 통해서 그 계기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다시 얘기해서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다가 거기서 한국 방송 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재밌네요. 많아요. 원래 이제 K무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외 취업 선호하는 친구들의 약 60~70%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경력 1년에서 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먼저 시도를 하는 건데 뭐 사례자들 많죠, 이쪽으로.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똑같죠. 처음에는 취업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상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캠퍼스의 낭만. 취업하면 월급도 받고 이제 차도 사고 이제 결혼도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현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몸에 딱 와닿잖아요, 그죠? 네. 예,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내 몸값을 키우겠자라고 오시는 분들이 한 60~70%가 거의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14년도부터 직무 중심 채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직무 역량, 인턴십 경험 때문에 해외를 가는 친구들로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의준 씨가 합격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유엔캐스터가 알려주시죠. 네. 네, 먼저 이의준 씨의 해외 취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의준 씨가 합격한 미국 기업은요, STW 엔터프라이즈 잉크라는 기업으로
DBA명으로는 케일린 코스메틱스와 더블데어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은 2009년도에 설립된 코스메틱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서 기업의 분류로는 한상 기업으로 나뉩니다. 한상 기업이군요. 네, 이번에 의준 씨처럼 우수한 한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에서 대표와 실무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내한 면접을 진행할 정도로 우리 한국 청년들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블데오라는 뭐 브랜드는 저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 직접 오셔가지고 내한 면접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의준 씨 그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어땠어요? 일단 먼저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인지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이게 좀 드문 일이고 좀 그렇게 좋은 아닐걸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네. 아무래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면접 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국내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해외 기업의 약간 그 부드러운 조직 문화와 그리고 면접 분위기도 좀 잘 조성해 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여기는- 기업도 예. 지원해 보셨잖아요. 훨씬 예. 더 부드럽던가요, 분위기가? 예, 많이 부드럽습니다. 훨씬 더 편했고 예. 궁금한 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표님이 이렇게 그러게요. 오는 경우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내한 면접입니다. 일본은 뭐 워낙 인력 부족난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직접 와요. 인사팀들이 와서 보고 싱가포르도 이제 종종 이제 오세요. 뭐 예전에 제가 저희 방송으로 뭐 마리나베이 센즈호텔 내한 면접도 한번 소개해드렸는 것처럼 싱가포르도 있는데 미국, 캐나다, 북미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행기 색도 꽤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까요? 우리 의준이. 네. 의준이가 면접을 봤어요.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그날 그 대표님이 의준이한테 홍콩에서 컨벤션이 있는데 같이 갈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준이가 오케이 했어요. 그 회사에서 의준이한테 홍콩 가는 비행기 티켓을 비즈니스석으로 바로 끊어줬어요. 우와. 아직 출근도 안 했습니다. 비행기 삭스 소름. 다 되신 그럼요. 거예요? 그것도 비즈니스로. 정말 마음에 비즈니스석으로. 드셨나 봐요. 그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의준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원래 이의준 지원자를 우리 의준이를 채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분을 채용하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네. 우리 의준이 이력서를 저희가 보냈었거든요. 보더니 얘를 캔슬시키고 의준이를 채용한 거예요. 아, 대표님이 네. 완전히 네. 이유준 씨한테 꽂히신 건데 오. 이게 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뭐가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것 같아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회사에 제가 어떤 부분을 좀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좀 명확하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면접은 언제 보신 거예요? 면접은 지난 목요일에 받고요. 그 다음 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받았구나. 이제 3일 됐구나. 3일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다면은 그 코스메틱 쪽으로 원래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 원래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도 그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좀 띈 대답을 잘 했겠네요. 예. 그 과정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생각 갖고 있었고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게 9월 말이었는데, 예. 그때 제가 대표님께 멘토링을 굉장히 받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특정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좀 찾아갔습니다. 직접. 예.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그 광고 직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되었고, 좀 구체적인 직무 설계와 진로 설계를 한 후에 제가 추석 연휴 때 이제 서류를 이제 이력서나 커버레터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바로 몇 군데 회사에 면접을 본 후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정성이 있었기에 아주, 대단한 것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우리 청년들 더 많이 만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캐나다에서까지 오는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네. 저희 방송국으로 오세요. 저희 방송 출연하세요. 네, 제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녹화 방송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방송국에 있거든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 일쪽으로 다 불렀습니다. 연합뉴스 빌딩으로 오세요. 네, 연합뉴스 빌딩으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출국할 때까지 준비 과정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준비 과정을 좀 만들 계획인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유준 씨? 네. 예, 먼저 제가 합격한 기업은 이제 코스메틱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련해서 좀 더 전문 지식을 좀 더 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학 실력도 좀 더 늘려야 돼가지고 잘하죠 원래 그래도 좀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심화된 건 좀 어렵고. 예, 맞습니다. 관련 마케팅에 관련된 그 용어들을 좀 적재적소에 사용하려면 그래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제 출국하시는 거예요? 어학 부분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아, 예, 꾸준히 어학 부분은 시아라 쌤과 함께 어떻게? 예, 좀 그래서 시아라 쌤께 좀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타이트하게. 네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 세계로 도전하고 있는 이준 씨 앞으로도 파이팅 저희 하길 응원하겠고요. 끝으로 유해인 캐스터가 해외 취업 아카데미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전해주시죠. 예.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구직 역량 강화를 돕고자 2017년 11월에 서울 해외 취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매주 화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장소는 서울 K무브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 신청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7일 금요일까지로 교육비 전액 무료의 기회로 해외 취업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예.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많이들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의준 씨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조언이나 있을 텐데 응원. 네. 예, 알겠습니다. 자신감 가져라고. 예, 안녕하세요.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 취업을 도전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결정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거나 좀 더 나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직업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좀 꾸준히 한번 지식도 한번 습득해 보고요. 대표님 같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혼자서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까지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 그리고 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이의준 씨, 유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차게 한 시간 함께 하셨죠. 내일도 특집 가을 연설 시즌2는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